제 소장품들 리뷰하는 영상은 거의 굉장히 오랜만에 찍어보는 것 같은데, 또 우리 예전에 문방구 가서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어떤 재미나 추억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소장품들이 이렇게 쫙 모아두고, 그죠? 이렇게 또 살펴보는 그런 재미를 느끼곤 합니다. 이 고전프라 수집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또 잔재미죠, 그죠? 근데 이제 또 혼자만 또 보면은 또 좀 뭐라고 그러죠, 좀 심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아까운 부분도 있으니까 또 같이 공유하면은 또 여러분하고 같이 즐기면은 또 재미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보면은 이 프라모델 다 쌓여있는 거 보면은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그죠? 이런 광경을 당시 뭐 80년대나 이제 그 문방구 가서 이제 우리가, 그죠? 돈은 없지만은 다 이렇게 보는 그런 재미가 정말 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차도 구경하고, 뭐 로봇도 보고, 뭐 비비탄 총도 보고, 막 그러면은 시간 훌쩍 가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80년대도 보면은 이제 오락실파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라모델은 크게 관심 없고, 이제 뭐 오락실이나 아니면은 문방구 앞에 그 뽑기라든지, 그죠? 그런 다른 활동을 이렇게 좋아했던 아이들도 있는데, 저는 오락실파는 아닙니다. 오락실 가서 게임도 하긴 했지만은 문방구 들락날락거리는 이게 훨씬 더 많은 어떤 시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 오락실파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보통 이제 문방구 파 분들이시죠, 그죠? 뭐 굳이 뭐 파를 나눌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당시에는 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하이브리드 뭐 잡다하게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물론 밀리터리를 이제 뭐 메인으로 하긴 했지만은 뭐 또 다양하게 또 이제 관심 가는 키트를 사고 또 만들어 보고, 뭐 또 실패도 해보고 그랬던 게 있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뭐 키트를 구하는 것도 뭐 사람 또 버릇, 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그죠? 또 어디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다시 모아도 또 잡다하게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구입했다가 뭐 또 뭐 만들거나 뭐 소장용으로 이렇게 구입했다가 또 좀 관심이 멀어지거나, 또 만들 엄두가 안 난다거나, 그죠? 그러면은 이제 또 뭐 중고장터에 이렇게 뭐 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 또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좋겠네요. 일단 한번 쭉 볼까요? 키트를 좀 가지고 있고 정리도 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밀리터리 키트, 이제 보통 우리 수집가들이 이제 소장용 하나, 이제 조립용 하나, 두 개 보통 이제 여유가 된다면은, 뭐 기회가 있다면은 이제 두 개 구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 구하기 힘들죠. 이제 하나 구하기도 이제 힘든 세상이라 가지고 가지고 있는 키트들도 좀 잘 활용하고, 또 밀리터리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조금 뭐 운도 좋았고 그래서 이제 뭐 소장용, 조립용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구해둔 것들도 있었는데, 많이 그 여분으로 있던 뭐 중복되는 것들은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밀리터리로는 크게 이제 아마 내보낼 게 없는 것 같고, 그 외에 아이들도 이제 뭐 만들기도 하고 또 뭐 리뷰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관계 없는 것들은 또 정리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키트들이 쭉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이제 여기 다 외상 키트들이죠, 그죠? 물론 저도 이제 한국산 국산 고전도 좀 가지고 있긴 한데, 뭐 일본 원판을 좀 이렇게 차용한 키트들도 뭐 많고, 또 국산 키트들은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의 또 다른 차선이나 뭐 대안으로 좀 외상 키트들도 저는 크게 뭐 차별 없이 뭐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구해둔 것들도 좀 꽤 있고, 뭐죠? 한 중반기, 제가 이제 수집 활동에서 중반기 때는까지는 국산 키트들을 많이 고집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크게 이제 국산만 고집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있죠. 이제 국산 고전 프라를 이제 위주로 모으면은 나중에 이제 정리하기는 좋죠. 국산 고전에 대한 수요성이 강하고, 또 그런 어떤 프리미엄이라든지, 그죠? 그런 가치를 보존받거나 또 어떤 나름대로의
좀 어떤 수익도 좀 남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국산 고전이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그죠, 모으는 게 좋긴 한데 저는 뭐 꼭 뭐 그런 부분에 개의치 않고 뭐 이렇게 취미니까 뭐 좀 자유롭게 모으는 관점에서 이제 수입산도 크게 이제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일바따 일본으로 볼 것은 얘입니다. 예. 일단 한번 좀 옮겨보고 옆으로 살짝. 차도 제가 또 추억을 떠올려 보면은 또 은근 이렇게 자동차 프라도 좀 했더라고요. 제가 했는데 어이구, 공간이 좀 위로 올려야 되겠네요. 작은 것도 있고. 해볼까요? 와우. 아십니까, 이거? 제 나이 대 분들은 아실 거죠, 지금 이게. 갤로퍼입니다. 차. 대박이네요, 그죠?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너무 좀 점잖게 하니까, 리액션도 좀 약하고 그러니까 좀, 너무 좀 지루한 거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오버해 봤습니다. 한 번씩 저도 좀 오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리액션 반응 팡팡 터지고 그래야 또 나름의 쾌감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저도 너무 점잖만 떨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한다면은, 그죠? 아무튼 이 키트를 제가 구입한 이유는, 이게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고전 키트를 구입하는 이유가 저는 있습니다. 나름. 근데 첫째 기준은 이제 추억이죠, 그죠? 근데 갤로퍼는 당시 이제 국산차 프라모델 시리즈가 몇 개 안 나왔어요. 그게 뭐 폰이라든지, 그죠? 뭐 엑셀이나 이런 것들, 뭐 80년대 한 4종 정도 나왔나요? 그게 뭐 그 정도 나오고 끝나버렸는데, 제 어릴 때 혹은 뭐 젊을 때 90년대에 이제 이게 RV 차량이라고, 요즘은 SUV라 그러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SUV가 없었고 이제 쌍용 자동차의 코란도가 완전히 시장을 제패할 때 90년대 해성같이 등장한 차가 이제 갤로퍼인데, 여기는 좀 숏바디입니다. 긴 거는 롱바디고. 근데 이게 나왔는데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 이 차 나도 사고 싶다. 근데 뭐 능력도 없고 돈도 없어가지고 이제 뭐 국산 준중형 차 하나 사지도 못했죠, 그죠? 그래서 항상 로망으로 있던 차였는데, 이게 이제 해외에서는 이렇게 프라모델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이미지도 지금 차가 심지어 이렇게 휠까지 갔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게 코스모스 휠 같기도 하고, 그죠? 이게 당시에도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현대 자동차, 그 당시에는 현대 전공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아마 기술 제휴로 아마 들여온 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카피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미쯔비시 일본 자동차 파제로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현대 갤로퍼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입했죠. 정말 멋있네요. 그리고 이 차가 지방 부호들이나 지방에서 이렇게 좀 돈 좀 있으신 분들이 이제 굴렸던 아주 이제 명차이고, 요즘 기준으로는 뭐 저기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급 정도 됩니다. 이거 아무나 못 샀죠. 이게 당시에 굉장히 비쌌어요. 사륜구동이기도 했고, 아무래도 또 기술 제휴 로열티 때문에 차값도 굉장히 비쌌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쌍용 자동차의 코란도는 우리 미군의 지프차가 원형이다 보니까 좀 투박스럽고 좀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 있었는데, 현대적인 디자인과 RV의 험지를 주파할 수 있는 그런 사륜구동 등을 조합한 좀 약간 퓨전의 느낌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게 도시에서도 스타일에 전혀 밀리지 않는, 당시에 정말 이 차가 갖고 싶었는데 가지지 못했던 그런 좀 슬픈 기억이 있네요, 진짜. 근데 요즘은 차들이 이 정도의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차들이 드물어 가지고, 요즘 다 전부 다 이렇게 디자인의 어떤 좀 조잡한 느낌도 많고, 뭐 잔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그런 차들이 주는 묵직하면서도 강한 그런 되게 각지고, 그죠? 이런 느낌들을 주는 차들이 거의 없죠, 요즘은. 사고 싶은 차가 없다고 해도 뭐 되겠죠. 당시 90년대 아마 초에 등장을 했는데,
그 거친 남자들, 상남자들이 타고 다닐 법한 그런 차였습니다. 숏바디여 있고 이렇게 또 범퍼 가드도 다 순정입니다. 이게 따로 붙인 것들도 아니고. 근데 이런 것들도 참 일본 프라모델 산업이 얼마나 거대하고 또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체감하는 게, 야, 이런 모형까지 다 나와줬네요. 물론 자국차니까 또 나와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야, 정말 멋있습니다. 갤러프 숏바디 있고, SD 마크 있고. SD 마크 있는 게 꽤 옛날, 이게 뭐 어린이 세이프티 마크로 알고 있거든요. 좀 된 거죠. 10분을 써버렸네요, 지금. 이게 이 사륜구동이라고 적혀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차도 사륜구동이니까 모타부 해가지고 모타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일본 모형들은 모타 별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800엔에 나왔고, 이건 뭐 영화나 드라마물에서 이런 뭐 형사들로 보일 수도 있고, 그죠? 뭐 사용되었던 등장되었던 차인가 봅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이게 미니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죠? 구조는 한번 열어볼까요? 되게 리뷰할 kit들이 많으니까 뭐 후다닥 봐야 되겠죠. 띠지는 이 양쪽 다 붙은 건 아니고 이렇게 홍보 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연결이 된 건 아니네요, 그죠? 그리고 와, 대박. 갤러프 숏바디인데, 잠깐만, 바디가 그죠, 디자인인데. 와, 미니카 그런 애들 디테일은 아니죠, 그죠? 넘버는 일본이 우엔들이니까 조금 방향은 다를 수 있겠네요. 이 각진 모습이 당시 썬루프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뒤쪽에 있나요? 이게 뭔지 모르겠고, 파제로라고 적혀 있고, 프론트 여기 그릴하고 헤드라이트하고 그대로입니다. 갤러프 숏바디. 아마 저기 올드카 애호가 분들은 지금도 이게 소장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실제 차량을. 색상은 진청색인데 몰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고, 이건 이제 셰시, 우리 실제 차로 말하면 셰시라 그래야 되겠죠. 셰시인데 이게 트랙에는 굴릴 수 있을까요? 사이즈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메타 파츠들이 이게 좀 우리 뭐 미니카 좀 만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스위치 접촉 불량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 혹은 만들면서 조금 금속이 날카롭고 하다 보니까 끼울 때, 그죠? 힘줘서 끼우다가 이렇게 손가락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세이프티 마크를 넣어준 게 나름 의미가 있네요, 그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게. 그리고 특히 금속 파츠 이런 작은 것들은 어린이들이 삼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아예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슬라이드 금형으로 입체적으로 뽑아줬네요, 그죠? 근데 여기 밑에 판은 하나의 소년들에 대한 배려일까요? 더 좀 고급스럽게 그냥 봉지에만 넣어둔 거하고는 다르죠. 이게 이제 80년대, 뭐 90년대 감성인데, 현대전공에서는 90년대 초에 갤러퍼가 나왔고, 파제로는 80년대 물건이니까 이 제품은 80년대 키트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아주 슬라이드 금형으로 뽑아낸 샤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어들이 꽤 여러 가지가 보이나요?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기어비를 기어비가 그건 아닐 수도 있겠고, 2단 기어, 3단 기어. 그 다음에 롤러가 지금 런에는 붙어 있네요, 그죠? 분리된 건 아니고 롤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에서는 미니카 붐이 있었으니까 저기 트랙에서도 굴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갤러퍼 숏바디를 트랙에서 굴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는 못 즐겼죠, 그죠? 근데 외국에서는 즐겼네요. 그리고 타이어는, 그러니까 이게 미니카에 있는 그런 좀 비례를 어긋나는 그런 어떤 타이어가 아니라 실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타이어네요. 이게 비례를 맞춘 타이어죠, 그죠? 그리고 안쪽에 트여 있고 휠에 박아 넣는 방식이고, 타이어 외부 쪽에 이렇게 막혀 있는 방식이네요. 이건 예전에서도 좀 보던 방식이죠. 그리고 고무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좋습니다.
프라모델 약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고무하고 폴리에틸렌 PE, 그러니까 우리 폴리캡이라 부르는 파트 있잖아요. 그는 PE는 플라스틱입니다. 고무가 아니라. 근데 이거 혼동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고무와 폴리 파트, 폴리에틸렌 PE 플라스틱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모터 부착이라 그러니까 모터가 들어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사륜구동을 이어주는 그런 샤프트가 있고, 이런 파츠는 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지금 2단 비스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고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바디 고정용입니까? 그리고 튼튼하게 바퀴를 구동해 줄 수 있는 그 원형 샤프트가 아니라 육각 샤프트가 되어 있고, 끝부분은 좀 더 조립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그 마감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죠? 연필 깎는 방식처럼, 그죠? 이게 지금 브랜드가 아오시마였는데, 아오시마는 이게 마부치 모터 외주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드나? 또 나와 있고, 크리어 파츠. 이게 스모크, 그레이인데 약간 갈색 느낌도 있습니다. 있고, 갤러퍼의 대표적인 특징, 그 코스모스 휠 그대로 살렸네요. 와, 이게 정말 리얼리즘이죠. 너무 현실적인 차하고 동떨어진 그 타미야 미니카들은 좀 애매해요. 우리가 아마 한국에서도 미니카 붐이 좀 제대로 일기 힘들었던 게 아마 이런 카울 디자인이 아니었나. 현실에서 우리가 도로에서 보는 차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퀄리티 있게 카울이 나왔으면 좀 더 잘 팔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장난감 튀게 해가지고. 스티커는 꽤 많네요, 지금. 아무래도 거의 드라마나 영화 관련 어떤 홍보 레터링하고 그런 것들이 있고, 이게 비닐 스티커 같기도 한데, 이게 지금 대략 보기에는 종이 같습니다. 종이 같고, 파츠들이 이제 이렇게 안에 뭐 좌석이라든지, 우리 저기 트랙 돌리는 그 미니카에는 이런 거 제대로 구현 안 돼 있죠. 실내 같은 부분. 핸들도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정밀 모형으로 나온 당시에 80년대 그런 뭐 타미야나 1대24 그런 차들과 좀 장난감틱한 1대32 미니카의 중간쯤에 위치할 법한 그런 기획의 산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셰시가 하나 더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셰시는 아니고, 이 셰시에다가 이게 딸깍하면서 결합하는 거네요, 그죠? 왜냐하면 롤러를 달아주려고 그러면은 여기 셋이하고 바디에 이렇게 조형을 해버리면은 실감 나지 않으니까,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 감각이 이렇게 즐기면 즐기되, 만약에 네가 구입자가 이제 트랙을 한번 굴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요 부분을 하체에 딱 부착하는 느낌 같습니다. 비스 구멍도 보이고. 18분이네요. 좀 빨리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섬에서 빨리 볼까요? 파츠가 꽤 많네요. 참 풍성하게 해놨군요. 이렇게 부품 들어가지 있고. 미니카 기본 어떤 컨셉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카울 좀 보고 싶네요. 여기 있죠, 그죠? 네, 여기 하부에다가, 그죠? 롤러 달리면 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참 다양한 종류의 킷들이 나와 있어 가지고 뭐 고정 프라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제가 이렇게 즐겨볼 수 있어 가지고 아주 행복해지네요, 그죠? 갤러프 바디 정말 당시 꿈의 차죠. 이거 제가 근데 롤러 뭐지? 트랙이 없어 가지고 이건 만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장용이죠. 두 번째는 차를 했으니까 차를 한번 계속 볼까요? 또 아오시마죠. 아오시마도 우리 저기 뭐지?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진 브랜드는 아닌데 자동차 모형도 꽤 나왔더라고요. 이건 이제 인트로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것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은 딱 오버랩 되는 거 있죠, 그죠? 아카데미에서 갤럭시 버기 샤시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죠.
이게 이제 양측으로 고무줄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제 사륜구동을 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봅니다. 고무줄을 왜? 고무줄은 일단 기어 바퀴, 그러니까 톱니바퀴가 이렇게 한 단 한 단 맞물리면서 정확하게 동력이 이렇게 제대로 전달되는 방식이 아니라, 고무줄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동력 전달에서는 좀 불리한데 왜 사용했을까?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니까 단가를 좀 맞추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사이즈가 큰 녀석인데 좀 과도기적으로 한번 실험적으로 해본 게 아닌가. 실험적으로 이렇게 고무줄 방식으로 구동으로 했다가 이건 아니다, 시장 반응도 그렇고 막상 이렇게 좀 돌려보니까 내구성도 떨어지고, 고무줄은 또 경화도 잘 되니까 이제 시장에서 사정된 녀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나왔다가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아카데미에서는 갤럭시 버기가 저 참 좋아해가지고 많이 가지고 놀았거든요. 이유를 들자면은 이제 시골에는 그 포장 도로가 많이 없고 이제 비포장 도로가 많아가지고 버기에 좀 꽂혔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평평한 반듯한 길 가는 차들은 별로 이제 관심 밖이었죠. 근데 이제 비포장에 갈 수 있는 이제 버기 스파이크 타이어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좀 어떻게 목말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딱 이렇게 그러니까 아카데미 그 미니 그 사구에서 어떤 핫샷이라든지 스파이크 타이어 달린 그런 비포장에서도 굴릴 수 있는 차들, 그리고 이제 갤럭시 버기까지 튀어나왔죠.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이제 당시 사서 이제 굴리고 그랬는데, 막상 또 이게 힘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비포장에서도 많이 제대로 못 굴렸어요. 아예 비포장 굴리려면은 이제 미스터 봉봉 주니어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빅휠 그 타이어 크게 된 거 있죠, 그죠? 그게 좀 운동장 같은 데나 이렇게 좀 움푹 빠진 몽덩이 같은 데 이런 데서 굴리기도 좋았던 그런 추억이 드네요. 근데 이제 이거 산 것도 이제 아카데미 추억이 있으니까 구입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아카데미 거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디 장바가 났어요. 좀 쉽게 찾으면은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데, 제가 어딘지 진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아무튼 사두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판의 의미로서 구입을 한 것도 있지만은 이 차이점이 있잖아요. 딱 보면 아시겠죠? 지금 뭔가 좀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지금 두 가지 정도 보이는데, 아카데미 제품은 이 쇼겁 스프링 이게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같나요? 만약에 같이 있으면 그건 차이점이 아니겠죠. 아무튼 이게 좀 다른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샌드 마스터라고 되어 있죠. 모래 정복자, 모래를 마스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파이크 타이어는 모래에서 탈출할 때 좀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비포장 이렇게 어떤 그 땅바닥 같은 데서 이제 차고 나갈 때는 괜찮았지만은 모래에 던져놓으면 못 나왔죠. 그러니까 모래지 탈출 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샌드마스터 타이어, 이렇게 모래 전용 타이어가 들어있어요. 물론 비포장이라든지 온로드에서도 굴릴 수 있죠. 그래서 당시 저도 이제 한 3,000원 했었나요? 그래서 좀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에서도 굴리고, 그죠? 흙바닥에서도 굴리고 했는데, 모래 그 학교 농장 한 켠에 이제 그 모래 그 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못 굴렸죠. 이제 탈출을 못 하니까. 근데 이런 제품도 있었네요. 모래에서 굴릴 수 있는. 그래서 구입했습니다. 이게 모래 전용 타이어도 나오구나. 사이즈가 1:18이니까 미니 사구는 너무 작고, 1:10 스케일 혹은 1:8의 그 RC카는 너무 고가다 보니까 접근성이 없죠. 그냥 꿈이죠. 그래서 그 중간 사이에서 조금 가격은 높대 사이즈하고 이런 쇼겁쇼버 가동, 사륜구동, 그리고 이렇게 버기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획으로 나와가지고 참 잘 만든 것 같다. 이 쇼겁쇼버 이게 좀 프론트인데, 여기 아카데미 건 지금 제가 찾았으면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확인을 못 하겠네요. 지금 여기 있었는지. 그래서 차량은 제가 구매 순위에 상위에 랭크된 애들은 아닌데, 버기는 제가 구입했습니다. 시골에서도 굴릴 수 있어가지고. 이게 특징들이 좀 나오네요, 그죠? 사륜에다가 6V니까 힘은 전압은 꽤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폴리스틸렌 PS, 우리 보통 로버트라든지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플라스틱이 이제 그 PS 폴리스틸렌 제일 싼 플라스틱이죠. 잘 부러지는. 그래서 로봇 팔 같은 거나 관절 같은 거 툭 부러지는 게 그게 잘 부러졌, 그게 PS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 좀 극복하기 위해서 ABS 샤시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비비탄 총들 다 ABS죠. 그죠? 아시죠? 거의 대부분. 뭐 그런 것들. 여긴 더 나아가서 이제 바디. 밑에 샤시도 ABS고 상부 바디도 ABS로 했다. 더 비싼 플라스틱 썼다 이 말이죠. 출시가는 1,500엔 다른 가격이 있는 녀석이고 오프로드 워리어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비포장길에서는 이 벅이죠. 워리어즈 전사들이죠, 그죠? 자매분들도 나오고 제가 스파르타 이거 하나 했었는데 저게 좀 하나 분양했습니다. 뭐 여러 개 너무 가지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하나 분양했는데 뭐 거의 비슷하죠. 모래 박히고 25분 호다닥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광고지가 있는데 야 이거 지금 실화입니까 이거? 이게 저기 미니 사고가 아닌데 이런 무빙 무브가 가능하다. 와 대단하네요, 그죠? 6V에 모터는 모터 별매인가 보네요. 모터 안 보이네요, 그죠? 모터. 와 프론트에 스프링 쇼크 업서버, 리어도 지금 스프링 쇼크 업서버입니다. 이게 스프링 쇼크 업서버를 왜 제가 강조하는 하면은 그 저기 아시카 아니면 이거 잘 없었어요. 이게 아시카는 정말 뭐 그 유니콘이거나 그 로만 꿈이니까 약간 이게 지금 타이어는 스폰지 타이어 느낌도 드네요, 그죠? 자매품도 꽤 많이 나왔구나. 이야, 멋있네요. 지금 제가 리뷰하는 거는 인트로트입니다. 컬러 이렇게 전단지 하나 들어가 있고, 와, 이게 바로 타이어 진짜 크네요, 그죠? 손가락이만 합니다. 그리고 뭐 건전지 금속 발차하고 이제 여기는 쇼업서버 스프링 아주 지금 녹 없이 상태 좋네요. 이게 일본 고전프라들 좋은 게 상당 수십 년 흘렀더라도 퀄리티가 꽤 이게 유지되고 있다는 게 샤프트하고 이런 것들 보이고 건전지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지금 수초 테이프까지 넣어준 겁니까? 전선들 좀 보이고 스티커 아니고 디칼로 들어있네요. 이게 외국 저기 모델러 분들 영상 보니까 데칼 안 그러고 디칼 많이 그러시다. 디칼 우리가 뭐 디칼로 합시다. 디칼 들어가 있고 이 추억의 이 옐로우 노란색은 항상 봐도 좋네요. 진짜. 볼 때마다 푸근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들어가 있고 이 정도 급인데 미니 사고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라이버 넣어주고 바디 지금 붙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도난 방지용인지 그래서 제가 뜯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 바디 사이즈가 이건 뭐 이거 하나 저게 기회 되시면 구입하십시오. 진짜 이건 아카데미하고는 또 완전 또 다른 그건데요. 바디 길이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16cm 정도 되네요. 15cm, 16cm. 1:18 사이즈. 바디 샷이 하단에 있고 이게 이제 6mm 이게 6V 건전지 1.5V 4개 그 케이스 넣는 거 사이드로 지금 그런 설계 구조로 되어 있네요. 지금. 이게 지금 스탬퍼러 때문에 뜯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모터 그건데 이게 아마 제가 저번에 스파르타인가 그거 보니까 뭐 280 모터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대형 모터 들어가는 거고 힘 좋죠, 그죠? 280 모터. 속도 위주의 모터 아닙니다. 마부치라든지 이런 280 모터는 그 파워, 토크 위주의 그 모터죠, 그죠? 야, 보니까 국내에서는 출시된 적이 없는 그 모래 전용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인터루터 오프로드 워리어즈였습니다. 이건 정말 버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딱인 키트가 아닐까 하네요.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좀 차량하니까 또 차량 하나 남았나? 볼까요? 좀 다르죠, 스타일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제가 이거 체계적으로 정리한 건 아닌데 프레임
그 샤시나 프레임 바디의 버기가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에어로 다이나믹 그 바디, 공기 저항을 줄이게끔 다 매끈하게 되어 있는 그 바디, 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스타일로 봤을 때는 버기카가. 물론 타이어가 지금 뭐 이렇게 스파이크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 아닌데 기본 구조는 버기죠, 그죠? 버기차인데 에어로 소닉이라 그래가지고 에어로 다이나믹 디자인하고 바로 그냥 연동돼 버리는 느낌이죠. 이름 자체가. 소닉이 뜻이 뭘까요? 이게 지금 뭐 게임으로도 캐릭터는 좀 아는데 일단 뭐 날쌘돌이 그런 느낌이죠, 그죠? 소닉이 에어로 소닉. 스케일은 1:18 그대로고 회사가 아까 얘기 아웃시마 같네요. 시리즈인데 완전히 이건 다른 디자인이죠. 설계도 그렇고. 근데 6V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기본 틀은 뭐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버기를 좋아하는데 좀 완전 또 이게 어떤 형식적으로 다르니까 제가 한번 구입해 봤어요. 뭐 비슷비슷한 거는 계속 구입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1:18 스케일 뉴 에어로 스타일링 오프로드 with 샤프트 드라이버 풀타임 4WD 메커니즘. 그러니까 이제 사륜 구동인데 그 이제 고무줄 구동은 이제 폐기되는 느낌이죠, 그죠? 이게 이제 샤프트 드라이버라고 다 나와 있죠. 이게 문방구 가서 이제 어린이가 아저씨 고무줄 끊어졌어요 이러면은 이제 네가 잘못했지 인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놈아 이제 못 바꿔줘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상냥하시면은 이제 고무줄 어떻게 마련해서 내가 이렇게 줄게 이렇게 많이 주신다든지, 그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국내 아카데미도 그랬나? 샤프트 드라이버로 이제 그런 일 없이 이제 된 놈이고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된 녀석이죠, 그죠? 디자인도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실제 차량들 보면은 이렇게 딱 또 취향 딱 나뉘죠, 그죠? 이렇게 뭐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뭐 어떤 그런 어떤 디자인 없이 그냥 매끈하게 쫙 빠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쫙 이런 차 좋아하시는 분들. 국산차로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티브론 같은 느낌, 쫙 빠지는 느낌. 마르샤나 뭐 티브론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또 옛날 차인데 이거 아시려나?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크레도스하고 소나타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라이벌이었거든요. 근데 소나타는 좀 디자인의 기교도 부리고 좀 튀어나오고 이렇게 됐었는데 기아에서 크레도스 중형차가 나왔는데 싹 빠졌어요. 공기 저항 거의 없게끔 전체적으로 헤드라이트부터 뭐 바디 뒤에 테일까지 정말 이렇게 이제 그 조약돌처럼 싹 매끄럽게 된 느낌. 그러니까 이게 좀 반전의 느낌이죠. 버기카인데 완전히 스포츠카처럼 이렇게 에어로를 가미해 가지고 딱 넣었다. 그래서 한번 사라 이런 거죠. 색다르니까. 그러니까 뼈다구 바디만 보던 애들이 이거 보고 이거 뭐지 하면서 사겠죠. 보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실제 있는 자동차 부품 메이커죠. 여기는 데저트 도그. 이것도 뭐 데저트가 사막 모래잖아요, 그죠? 도그는 강아지고 뭐 도그 파이터, 도그 레이스를 말하는 겁니까? 근데 이것도 사막 험지에도 쓸 수 있는 그런 트레드는 나름대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포뮬라라 그래가지고 온로드에서도 즐길 수 있는 좀 전천후 차량 모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풀타임 사륜 구동이고, 풀타임이라는 게 모터가 돌아가면은 이 앞 뒤바퀴가 뭐 선택식이 아니라 같이 대응해서 돌아간다는 의미겠죠, 그죠? 샤프트 드라이버 다 이렇게 신기술 들어가 있으니까 있고, 차 이름이 에어로소닉입니까? 아니면은 여기 뭐 아라로사, 이건 넘버 같은 시리즈 4번인가 봅니다. 드라이브 이 방식인데 그 미니 사구의 저렴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좀 더 이렇게 파츠들이 많죠. 트레드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뭐 우리가 사계절 타이어 차에 꽂고 다니듯이 그런 느낌, 전천후 느낌이고, 여기 이제 양쪽은 아니고 한쪽만 딱 나와 있네요, 그죠? 이 드라이브 샤프트 나와 있고 6V에다가 파츠 설명들도 쭉 나와 있습니다. 가격은 당시에 1,500엔, 고가죠. 파시는 데면은 고가고, 넘버 1 에어로 스파크, 에어로 스파크라고 되어 있네, 이 차 이름은.
좀 더 친숙한 느낌이고, 요건 프레임버기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면이 있는 건데 뭐 에어로까지는 아닌 느낌이고, 여기 두 번 스트라다라고 되는 이렇게 위잉에 달 적혀있네요. 스트라다. 이건 좀 독특한데 약간 좀 이게 가분수 느낌도 들고 그렇네. 세 번째는 프리즈마라고 되네요. 프리즈마. 프리즘인가 봅니다. 프리즘. 요런 디자인은 우리 좀 많이 보던 버기죠, 그죠? 자매품도 나와 있고. 저기 아까 샌드버기 이런 고무줄 구동은 다 빠진 거 보니까 다 드라이버 저기 뭐죠? 그 샤프트 드라이버 다 그 제품들 자매품들로 보입니다. 딱 열면은 이렇게 그 설계 도면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저기 투명 저기 플라스틱 딱 씌워 가지고 바디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좀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좀 과도기적인 물건일까요? 당시 걔네들의 어떤 관행을 보면은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싸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튼 뭐 블랙이고 유광, 이야, 광발은 뭐 장난 아닌데. 그리고 이제 밑에 안에 샤시가 있고, 이제 그 가동식 그 쇼급 쇼버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디자인이 이제 좀 미니 사고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6V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느낌에 이 시리즈들은 이 샤시는 공유를 하고 바디를 좀 여러 가지를 좀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들어가 있고, 휠은 그 땡땡이 구멍 휠인데 이 뭐죠? 레드는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다크 레드 느낌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무게감을 준 톤 자체가 많이 좀 죽었죠, 그죠?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휠 색깔을 좀 다르게 한 것 같고, 내부 프레임이나 이런 것도 그대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이게 금속 파츠나 기어 파츠들이 보이죠, 그죠? 이게 좀 이쪽에 싸줬는데 그건 안 한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죠? 와, 미쳤다. 역시 이게 지금 어디 좀 고정됐나? 휠이 80년대 이게 지금 저기 유럽의 르망 레구레이스 24라든지 아니면 랠리에서 쓰던 그 저기 그 불판 휠 원조 불판 휠입니다. 이게 공기로 이제 브레이크 저기 디스크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홀 사이드에 나 있고, 이 디자인 한때 80년대 굉장히 유행했죠. 90년대까지. 그 실차 디자인 휠을 그대로 넣었네요. 와, 이게 에어로가 이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장난 아니네요, 진짜. 휠 타이어가 뭐 왜 이렇게 크죠? 이 고무 휠인데, 고무고 탄력도 꽤 좋고, 트레드가 야, 이게 뭐 예수 믿으십시오. 오, 와, 정말 퀄리티 좋습니다. 지금 이건 이게 저기 전천후 차량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버기처럼 생기고, 그죠? 뭐 에어로 이렇게 얘기가 있지만은 다양한 곳에서 다 이렇게 굴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 에어로다이나믹. 에어로소닉이었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아라, 로사는 뭐 이태리 이름 같기도 한데, 차량 3개 있고 차량 하나 더 있구나. 잠깐만. 이게 차량이 2개 정도 더 있네요, 지금. 요건 그 일반적인 차량은 아니고, 어떻게 뜯어야 되지? 물건 구입하면은 그때 다 이렇게 뜯어보지 못하고 있어요.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제가 그냥 닫아만 두고 그냥 나중에 확인해 보거든요. 슈퍼 불독이라는 녀석인데, 멀티폼, 그리고 테크노 시리즈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아마 테크노라고 뭐가 있어 봅니다. 하세가는 뭐 비행기 에어로로 유명한 회사죠, 그죠? 근데 요즘 얘들도 이제 뭔가 좀 대전환기를 맞이하는지, 뭐 피규어 여자들이라든지 피규어를 많이 내고 있어요. 비행기는 안 하고 있다. 준 개전 폐업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세가에서는 요즘 안 나오고, 저기 뭐 타미야나 이런 데서 막 영화를 뽑아내더라고요. 뭐 좀 오래 살고 볼 일이죠, 그죠? 아무튼 뭐 슈퍼 불독인데, 차량인데 이게
뭐 로봇처럼 변신하는 차량이어 가지고 참 신기해서 구입했어요. 이게 뭐 이런 개념을, 일본에는 좀 별난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런 거 나와서 팔렸을까요? 이게 차면 차고 로봇이면 로봇이죠, 그죠? 이게 뭐 또 로봇도 아니고. 그래서 뭐 테크노 시리즈를 그래가지고 아주 뭐 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뭐 이게 참 희한해가지고 한번 구입해봤어요. 하세가 브랜드에서도 뭐 나왔다는 것도 좀 이례적이고, 가격은 600엔, 뭐 한 80년대 물건 정도로 보이네요. 지금 600엔 정도에. 이쪽은 좀 상자 좀 안 좋네요.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짠. 근데 러너가 꽤 많죠 지금. 600엔짜리인데 지금 제품 뭐 지금 완전히 이게 처음이죠, 그죠? 첫 대면인데 제품 판매 소개 자료 보니까 나와 있는 거 보고 이건 뭐지 해서 봤어요. 이게 와, 이게 딱 보니까 제가 이제 제 또 감성이 확 살아났죠. 뭐냐, 조이드 좋아했거든요. 조이드 국내에서 몇 개 안 나왔지만은 뭐 사람한다도 만들어 보고 그저 했는데, 조이드의 공룡 같은 메카닉 로봇인데 여기 차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조이드가 마음에 들어. 둘째는 당시에 이제 그 프라이드라는 그 기아 자동차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소형차 개념이 잘 없을 때였는데 다 그냥 그게 뭐죠, 뭐 박스 형태가 아니라 이제 본이라고 트렁크 튀어나와 있는 그런 차들이 다 그랬는데, 뭐 포니는 좀 예외겠지만 해치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요런 스타일의 포니 정정하겠습니다. 포니는 패스트백입니다. 해치백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해치백, 이런 소형 미니카가 기아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처음부터 5도어가 나왔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5도어 나왔다가 3도어 나왔다가 베타라 그래서 트렁크 빼고 4도어 나왔던 걸로. 이렇게. 아무튼 기아 자동차 그때 프라이드가 맞죠. 프라이드 많이 팔렸습니다. 그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 프라이드예요, 이게. 3도.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들어서 이제 좀 샀습니다. 너무 저는 이제 그 이상 생각하지 않을게요. 구입할 때 그냥 이게 참 그냥 생긴 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저희도 좋아하고 당시 프라이드 생각도 나고 하니까 그냥 사자 겟 하는 거죠. 그냥 고민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분리도 돼요. 지금 이게 뭐 인형처럼 변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분리도 되고 차도 약간 트랜스폼하고, 트랜스포머 영화 소스 원작이 이제 일본의 그 트랜스포머나 다이아클론 시리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트랜스폼에 대한 그런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이제 많이 또 그런 것들이 발현됐고 프라모델에도 많이 또 담겨 있죠. 이렇게 또 좀 프라이드 같은데 좀 이렇게 또 트랜스폼 돼 있고, 여기 또 이 뭐죠? 이게 또 탑재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걷는 그 사족 보행의 느낌도 있으면서, 여기는 또 이제 무한궤도잖아요. 이게 탱크처럼도 할 수 있고, 이게 참 희한하다. 또 이렇게 또 기획을 했지. 됐습니다. 미술은 발사되나 보네요, 그죠? 여기 지금 타노시 공작의 타메노 위에서 4가지 이렇게 룰이 있다. 가지고 노는 이제 만들거나 그죠, 가지고 놀 때 룰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심지어 지금 이게 지금 태엽 동력입니다. 지금 스테어링 모형 아니고 태엽. 이게 쫙 부품들 쫙 있죠, 그죠? 태엽 들어가고, 또 이 탑재되는 이거 메카닉, 이게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중에 이제 기계화된 공룡들이 사는 세상에서 이렇게 모험하는 그런 게임, 그래픽이 아주 훌륭한 것도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메카 느낌도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막 떠오르네요, 그죠? 가벼운 탱크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풍성하게 합체도 되고 변형도 되고 하는 모형이라 가지고 이제 재밌을 것 같네요, 만들면. 러너도 좀 꽤 많죠, 그죠? 야, 심지어 엔진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건 좀 작아요. 공룡처럼 돼. 야, 이거 저기 뭐지? 테크노 시리즈 또 딴 거 있으면 또 구입하고 싶네요. 하나 빼먹은 게
이게 지금 클리어 파츠가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여기 안에 있구나. 여기 안에. 분실 아니고. 하세가와 슈퍼 불독,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불독 느낌도 들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차 하나 남았네. 지금 남았어요. 이게 이제 아카데미하고 비슷한 느낌 좀 들죠, 그죠? 프레임 바디에. 근데 차 이름은 마이티 울프인데, 거의 비슷하죠. 휠 보니까 거의 같은데, 여기 또 드라이브 위에 올리고, 아카데미 제품 여기 배터리 팩 뺄 때 뭐 이렇게 나사 풀고 해야 됐나, 이게 지금 쉽지 않았던 걸로 기억나고 들었거든요. 그런 느낌이고, 잠깐만, 이거 저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귀찮긴 한데, 요즘 무형은 손이 많이 가는 녀석이라 가지고 만드는 것도 그렇고 리뷰하는 것도 그렇고 귀찮죠,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그래도 좀 소개해 드리려면은 귀차니즘과의 전쟁입니다. 짧게 한번 보고 그냥 더 길게 보면 시간이 40분 넘었어요, 지금. 거의 같은데. 아카데미째는 스프링 서스펜션이 없었구나. 회사도 다르죠, 지금. 아리. 오거스로 유명한 아리. 근데 이제 아카데미는 아리 쪽을 좀 참고를 해서 만들거나 했던 것 같네요. 그림도 지금 거의 비슷한데, 이게 일러스트도. 4WD 파이프 프레임. 그러니까 우리 버기는 또 파이프 프레임 한 감성하니까 버기 시리즈로 나왔고, 이제 아리에서 밀었나 봅니다. 강력 아리 280 모터 부착 들어가 있네요. 요거는 별미 아니고. 특수 강화 뭐 기어가 들어가 있네요. 샤시라고 ABS 이런 걸 말하나 봅니다. 리턴백 스위치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리턴백 스위치 그 사륜구동. 거기는 전통적으로 이 프레임 바디 못 참죠, 그죠? 그리고 두툼하면서 풍성한 스파이크 타이어. 그러니까 미니 사구에 있는 대표적으로 하샷 같은 데는 그 볼륨감이 부족해요. 그 크기도 얼마 되지 않는 거기에 뾰족뾰족 나와봐야 얼마나 우리한테 임팩트 있게 다가오겠습니까? 이 정도 볼륨은 돼야죠, 풍성하게. 뭐 야설은 아니지만은 남자들은 이 볼륨감 있고 풍성한 걸 좋아합니다. 거기에 부합되는 디자인이죠, 그죠? 그리고 뭐 하나 나왔으니까 또 우리 보시는 분들 제가 또 열심히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팍팍 풍성하게 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인색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즐기는 이런 고전 프라계나 뭐 영상들이나 이렇게 유튜브계가 더 다채로워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힘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구독,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 뭐 구독 얘기 지금 또 제가 또 잠깐 나왔으니까 하나 또 잠깐 리뷰할 건 아닙니다. 이게 아카데미 고전하시는 분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그죠? 카운타크. 이거 뭐 지금도 그 모터 이런 거 빠지고 모형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주 장수 모델이죠. 이거 지금 초판 박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박스,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재판 박스 새로 그린 거 세련되게 그 키트를 가지고 계실 건데, 초판 박스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 구독자 1000명 되면은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구독자 1000명 되면은 제가 깔 거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뭐 다른 분들 안 가지고 계신 거 제가 좀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좀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좀 팍팍 밀어 주십시오. 이게 또 뭐 이렇게 이게 슬로우 모션처럼 탁 찍었네요, 그죠? 이게 이제 박으면은 다시 뒤로 가고, 또 뒤에도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바를 하부 샤시에다가 부착한 그 스위치라 가지고, 스위치인데 막대 스위치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뒤로 가다가 박으면은 또 찰칵 전환되면서 또 앞으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 아카데미제도 작동 제대로 되고요. 그게 이제 다른 회사, 뭐 아까 봤던 아오시마나 이런 회사하고 차별점입니다. 타미야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오시마제하고 바로 대비되는 게 이 셰시가 좀 허접하죠. 물론 이 스위치 기능 때문에 뭐 좀 제약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쇼급쇼버 뭐지, 쿠션 그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샤프트만 꽂아놨네요.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접하셨던 것처럼 이제 고무로 되어 있는 그 구동 방식으로 되어 있고, 스위치는 여기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 배터리 팩을 교체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모터 부착, 그건 한번 만들어 봐야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면서 이게 아카데미하고 거의 같은 거죠. 이게 추운 겨울에 봄을 알리는 그 봄의 보리밭 들판을 보여주는 그런 산뜻한 느낌을 주네요. 연두색, 초록색 좋아하시는 분 중에 아기는 없겠죠. 배터리 팩이 있고 6V. 6V면은 우리 모터라이즈 당시랑 이렇게 만들 때 절대 낮은 전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갤럭시 아카데미 버기라든지 뭐 미라지 버기 이런 것들은 7.2V거든요. 그 니키드 배터리는 충전용인데 6V 정도로 이런 굴리기에는 충분하죠. 나름 근데 당시에 모터 힘이 그렇게 썩 세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타이어 이게 휠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 축, 거의 지금 요거 거기 이너폼이라든지 구성이 거의 같은데요, 그죠? 이렇게 프레임 바디 들어가 있고. 잠깐만. 여기 내부 이제 파츠. 이게 데칼 아니고 저기 스티커인데 잘라야 되네요. 칼금이 없습니다. 이거 좀 쉽지 않은데, 아무튼 종이 스티커보다는 더 고가하고 잘 붙으니까. 휠에다가 뭐 안에 사출 뭐 색상도 꽤 다양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뭐 금속 파츠나, 아쉽게도 고무줄은 지금 완전히 동강동강 다 나 있네요, 경화 때문에.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드라이버도 들어있고, 이 키트는 아카데미하고 거의 뭐 같은 거니까, 뭐 혹시 기회 되면은 아카데미 키트하고 뭐 비교 리뷰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80년대 요런 또 약간의 중형 버기 프라모델 모터라이저들 시장도 있었으니까, 뭐 그런 거 좀 이해하는 측면으로도 뭐 보도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차량은 이제 뭐 된 것 같고, 이제 SF로는 하나 제가 이게 구했는데, 요건 뭐 인기는 없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독특해서 샀는데, 우주선 같기도 하고, 뭐 보트, 보트 같기도 하고, 뭐 좀 로켓 같기도 하고, 뭐 짬뽕이잖아요, 그죠? 별나게 생겼다. 하지만 뭐 저는 개성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뭐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구입을 했었죠. 미도리는 뭐 유명하죠, 그죠? 킹모그라스 아카데미 방가드 탱크. 그리고 얘는 우주 페트롤 머큐리라고 되어 있네. 머큐리. 이건 못 봤습니다. 아무래도 당시에 뭐 이렇게 그 고무바퀴 주행, 그 다음에 고무 궤도 주행,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풍력 주행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카데미 아폴로카가 아마 풍력으로 나왔고, 요즘 접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세미나 과학에 나서 나왔던 그런 뭐 페트롤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 풍력 주행. 그래서 SF물로 하나 기획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풍력인데, 이거 잘 못 보던 거예요. 이게 장터에도 극히 안 나오는 애들이고, 소장하신 분도 계실지 뭐 계실 수 있는데 공개를 안 하니까 실물을 잘 모르겠네요. 이건 제가 좀 더 성장하고, 그죠? 또 대규모 자본을 투하한다면은 아마 제가 구해가지고 소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딱 봐도 지금 이건 금액이 장난 아닐 것 같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은, 킹모그라스는 제가 아카데미카 한번 리뷰했죠. 근데 별로 효용은 없다. 조회수 보니까 별로 효용은 없어가지고. 이 아스트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스트로 보트인데 우주선이죠. 우주를 다니니까. 그리고 설명서에서 볼 건 뭐냐면은 선택식이다. 그러니까 물에서 물놀이 할 때 쓰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별매 수중모터 아시죠? 아카데미에도 나왔고, 근데 마부치에서도 이렇게 별매로 많이 나왔어요. 그거 부착하는 거에서 이제 보트로 놀든지, 아니면은 여기 이제 태엽 박스가 있으니까 요거 이제 부착해 가지고 여기 이제 방바닥에서 돌려라. 선택식이다. 이게 이제 둘 다 수륙 양용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그럼 수련 연영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그 유니버설 기어가 축이 두 개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유니버설 기어를 활용하면은 수련 연용으로 쓸 수 있겠다.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색상이 요즘 좀 자동차, 실제 자동차기에서 조금 유행 타는 색깔, 레이싱 그레이. 야, 그래서 이 색감을 좀 아시는 분이면은 이게 이제 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잘 안 팔리는 녀석이죠. 뭐 저 같은 사람은 살까 같기도 하고. 여기 빼보면은 태엽 장치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 한번 만들까 구상 중입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밀리터리만 만들고 SF나 로봇을 안 만드니까 좀 서운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좀 편중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다양한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모형을 즐기는데 SF 태엽 동력은 저거 하나 있고, 그리고 스코프도 아시죠? 그죠? 요거 구입 이유는 80년대 제가 이제 100원짜리인가 200원짜리인가 이게 국산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왜 샀냐면은 당시에 보통은 그 로봇 그 얼굴이나 머리 조형을 굉장히 멋있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도 와 멋있다, 뭐 미남이다 이런 느낌 들어가지고 막 사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로봇 100원, 200원 프라를. 근데 어느 날 또 문방구에 가보니까 얘가 있더라고. 근데 이게 바가지 씌워놨잖아. 얼굴도 없어요 지금. 근데 그게 너무 이게 개성이 강한 거예요. 임팩트가 있었던 거죠. 야, 이거 뭐지? 딴 애들은 다 얼굴 뭐 조각 미남에다가 뭐 이마에 뿔 달려 있는 애들인데 얘는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또 강해 보여. 그래서 좀 구입했어요. 그때 100원이었나 200원 주고 사가지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꽤 재밌었어요. 뭐 이게 열렸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작긴 작았지만은. 근데 그 이후에 이 보톰스 애들은 뭐 좀 큰 사이즈나 이런 게 안 나오고 끝났어요. 걔 이후로 아카데미에서 나온 적도 없었고. 그래서 그 추억 때문에 이제 중고장터에 싸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한 2만 원에 샀나? 그래서 이 구하기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보톰스가. 이게 해외 장터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않고. 이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내부도 재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탑승된 피규어 반신 하나,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서 있는 전신 하나 2개 들어가 있고요. 도색한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애니로 일본에서 편층이 꽤 두툼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카라 회사고 보톰즈, 애니메이션 보톰즈 한번 보십시오. 근데 약간 좀 시대 말적인 것도 하고 좀 뭐죠? 좀 회색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해야 되나? 보통의 뭐 애니메이션이 이제 뭐 꿈과 희망, 정의를 위해서 뭔가 좀 빛나는 느낌이라면은 회색에 좀 약간 세기말 느낌이 강하고 좀 무거운 주제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성인들을 위한 애니 같기도 합니다. 이 원작은 크게 저도 뭐 좀 보긴 봤는데 뭐 재미 위주로 볼 건 아니고 뭐 나름대로 이런 풍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애니도 보고 이 킷도 만들어서 즐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조금 에러가 이제 투톤이긴 하거든요. 예, 디칼, 스티커 아니고 디칼인데 투톤인데 지금 다리 부분이 이렇게 지금 색상이 지금 갈려버렸어요. 이렇게 연두색으로. 국방색으로 돼야 일체감이 있고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런 뭐 부분만 이렇게 이제 연두색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게 좀 깨져 버려 가지고 좀 아쉽다. 그러니까 국방색도 지금 런은 한 불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밀리터리적인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얼 계열의 로봇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휴먼이 탑승해 가지고 뭐 우주의 기운이나 뭐 초인적인 초자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던 그 슈퍼 로봇 계열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리얼리즘이 들어간 애들이고 밀리터리적인 녀석인데 색상이 너무 좀 가볍다.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묵직한 맛이 없고 완전 좀 장난감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근데 유형이면은 제가 옛날에 샀던 그 100원, 200원 프라 그 원판을 구하고 싶었는데 그건 좀 보기 힘들죠. 근데 뭐 국내에 또 뭐 우리 국산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이제 워낙 또 고수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좋아하는 보통쓰니까 좀 사이즈가 크지만은 한번 만들 예정입니다. 근데 솔직히 고백 드리면은 이제 이 고전 프라 로봇 만드는 영상을 찍는 게 굉장히 많은 체력과
집중력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거 만들어서 올리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막 이렇게 뭐 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문제인데, 조립 영상 찍어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죠, 이렇게 딱 몇 가지 편집한 게 아니라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힘들어 가지고 이제 좀 저는 못 찍고 있죠. 보통서 이거 한번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본골입니다. 저는 자본골 키트 처음 사봐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게 좀 제 취향하고 좀 맞더라고요. 이게 아마 태권 V 영향 좀 있겠죠. 그죠? 이게 태권 V 좀 비슷한 아마 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태권 V를 제가 사고 이렇게 뭐 심취했던 건 아니지만은 영향은 받았으니까 그런 게 좀 오버랩 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게 판다에서 이게 1대 100 스케일이거든요. 좀 빅 스케일이죠. 재판도 했을 건데 이거는 지금 옛날 거 90년대 물건 1000엔 정도 돼 있고 그러니까 옛날 물건이죠. 그죠? 좋아하는 디자인이라 가지고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 1시간 정도 되는데 이제 목이 조금 좀 힘들어지고 있네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색상은 진파랑색이고 사출물 선택 굉장히 좋고 이게 변신되는 겁니까? 설명서 한번 볼까요? 우리 변신도 못 참죠. 이거 뭐 근데 뭐 3단 분리 합체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바퀴류가 있네. 원래 자본골이 바퀴가 있나요? 저는 이거 배우면서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러너는 꽤 많습니다. 지금 이게 폴리파츠 있네요. 그죠? 폴리파츠 있고 클리어 파츠로 보여주고 변신은 아닌가 봅니다. 지금 근데 디테일을 살린 MG급 정도의 슈퍼 로봇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리얼 로봇은 아니죠. 근데 무장 들어가 있는 파츠고 나름 또 공들였네요. 지금 바주카포 같은 거 보이고 러너 색깔은 3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리어 파츠 하나 들어가 있고 폴리파츠에 그러니까 반다이가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멀티 컬러 다양하게 멀티 컬러 파츠나 컬러 파츠 뿌리고 여기 뭐 저기 폴리파츠 볼 조인트 이런 거에서 기술을 뽐내기 전에 좀 풍성하게 한번 구성을 해본 제품 같네요. 디칼 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 좀 자잘한 디칼 많이 보이고 화이트도 반다이스럽게 아이보리의 노리끼리한 상아색 그거 아니고 순수 퓨어 화이트 색상 좋아하는 톱니바퀴들이 보이네요. 근데 요것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줘야 쉽지 제가 자작으로 뭐 만들어서 이렇게 좌우 똑같이 대응되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이거. 어떻게 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제 숙제입니다. 이런 톱니바퀴를 어떻게 정교하게 제가 자작할 수 있을까. 세포나루 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발로 보이는데 요것도 한번 기회 되면 만들든지 자신 없으면은 정리해버리든지 뭐 할 건데 자본골은 이제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보는 로봇입니다. 이제 4개 남았는데 이제 첫 번째 여기 지금 이게 왜 썼냐면은 1대 100 자쿠가 저기 국내에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로 건담 아카데미 칸담이라든지 만들 때는 1대 100을 이제 위주로 이제 만들고 그죠? 좀 돈값 하는. 그래서 쭉 이제 더블 제트까지도 1대 100이었는데 뉴 건담이나 뭐 샤잡이나 1대 144로 나와버리니까. 근데 그게 이유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설정상으로 굉장히 큰 기체다 보니까 1대 100으로 하면 너무 커져버리고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대 144로 샤잡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나왔는데 자쿠가 1대 144는 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둥글둥글하면서 이런 박력의 볼륨감을 어필하고 전해주기 위해서는 100 스케일은 돼야 되는데 없었어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자쿠를 제가 좀 제대로 좀 만들어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추억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시에 반다이는 이제 뭐 많이 뽑아낼 때니까 100 스케일의 자쿠는 어떨까 해가지고 호기심에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구하기 쉽지 않죠. 지금 폰이 잘 볼 수 없고 자쿠는 반다이에서 이게 재판 안 됐을걸요. 야, 그러니까 1대 100은 돼야죠, 자쿠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이제 딱 만들었을 때 손맛도 있고, 그 전시했을 때 그 박력이라든지, 그리고 아카데미 1대100이나 아니면 1대100 시리즈 건담들과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잖아요. 그죠? 같이 이렇게 전시도 할 수 있고. 야, 이게 80년대 이제 아까 그 반다이의 1대100 자쿠입니다. 이게 뭐, 이것도 뭐, 그 샤 전용 그런 게 있습니까? 전부 이게 원톤이죠. 런너는 많아요. 와, 헤드가 1대 100이 돼야죠. 그죠? 제가 1대 144 만들어서 제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올렸어요. 근데 너무 작아, 1대 144는. 이 바가지 머리 1대 100은 돼야 되고, 손은 좀 여러 가지 좀 들어가 있네요. 야, 이거 도색 안 하고도 정말 멋있겠는데요, 이거는? 덩치 보십시오. 지금 바주카 들어가 있고, 이게 아마 뭐 어떤 샤 전용 이런 것 같습니다. 스티커 아니고 데칼이고, 몸통도 상당히 크네요. 지금 디테일 파츠 꽤 많고 100스케일 정도 되니까. 그리고 반다이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싸줄 거면은 러너 전체를 싸야 되는데 꼭 하나는 좀 비워두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비워두니까 또 플라스틱 상태 좀 볼 수 있겠죠. 또 이게 지금 이게 둥글둥글한 또 자쿠 특유의 발 모습이죠. 발 모습인데, 잠깐만, 여기 주조질감 넣었습니까? 이거 혹시 반다이도 밀리터리 한 적이 있어요. 아, 주조질감 넣었네. 야, 여기 없죠, 그죠? 없어요. 밑에요. 근데 발 끝단 부분하고 어깨 그 숄더 아머 저기 장갑 부분에 주조질감 넣었네요. 이렇게 1대1 사사에서는 못 보던 녀석 넣어줬습니다. 한정판은 아닐 건데. 잠깐만. 컬러 가이드.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링, 그 뭐죠? 바인더에다가 이제 반다이 사서 모으는 애들한테 하는 그게 있으나 봅니다. 이게 지금 바인더가 있죠. 이게 있으면 그 색인도 있고. 그 도색 가이드 겸 수집의 어떤 그런 자료들, 설정 뭐 스토리들 같습니다. 설명서 나와 있고. 와, 진짜 멋있네요. 자쿠는 1대 100을 사십시오. 1대 1 사서 하는 반다이는 저는 추천 안 해요. 제가 만들어 봐서 알아요. 근데 귀엽다. 그냥 SD의 귀여움을 이어간다는 느낌이지. 이게 거친 우리 근육남의 느낌 전혀 없습니다. 요건 일단 소장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거 지금.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또 사고 싶네요, 이거 반다이. 1대 100 반다이 시리즈들. 좀 큰 거, 이마이는 오거스로 유명합니다. 오거스하고 마크로스 한 건을 사들여가지고 그때 많이 뽑아냈죠. VF1 S형 타입이고, S면은 복자입니까? 단자로 기억나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졸리 로저스 팬텀 그 데칼 그 어떤 그 스트라이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한 것 같죠, 그죠? 화이트에 그 블랙 스트라이프. 근데 거워크 타입 변신 안 되고, 그러니까 변신되는 애는 제가 D형 올렸죠, 그죠? 1대7이. 근데 살짝은 파츠를 뺐다 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풀 변형은 아니죠. 변형돼 물론 세 가지 타입으로 되긴 되지만, 근데 그 녀석은 아시겠지만은 뭐 관절 부분이 헐렁헐렁 한다거나 변신 기믹을 위해 가지고 어떤 프로포션이나 스타일을 많이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타일이나 어떤 그런 모양을 좀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변신 안 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 어떤 모드별로 다 나온 거죠. 뭐 파이터 모드도 있고, 뭐 거워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오거스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마크로스도 물론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거워커 형태로만 된 거 한번 보고 싶어 가지고 샀어요. 800엔으로 나왔네요, 그죠? 상태 괜찮고, 이것도 80년대 물건이죠. 한정판입니까, 이거? 스페셜. 이 졸리 로저스 해골 맞고 그대로 뺏겼나? 에어로 하시는 분들은 바로 또 이것도 알죠, 그죠? 못 속이죠. 도색 장면 나와 있고. 이것도 한정판 느낌 나는데? 뭐 이렇게 뭐 잡다하게 많이 넣어줬나요, 지금 이게? 이게 오그로이든가 그 모드고, 거워크 모드고,
이게 파이터 모드 아마 그럴 겁니다. 요즘에는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칼라도 부분 종이로만 넣어주는데 옛날에는 뭐 저기 뭐지 아낌없네요. 아낌없이 주는 모형이네요. 마크로스도 좀 만화는 거의 다 봤어요. 예. 근데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예. 내부 설계도 투과도 같은 것도 있고, 이거는 무장형 설정이나 아무튼 뭐 도색한다면 이런 게 좀 좋은 가이드가 되겠죠. 참 이게 지금 띠지 하나만 해도 되는데 좀 제가 뜯지는 않겠습니다. 띠지에 요건 또 요건 뭐죠? 이너 박스로 하나 더 잡아줬네요. 아, 이게 고급스럽습니다. 해골 졸리로스 버전. 사이즈는 크죠 지금, 그죠? 클리어 파츠 보이고. 와, 러너 개수 보니까 이거 상당히 공들인 녀석이네요. 단 변형만 안 될 뿐이지 기본적인 다리나 팔 이런 가동 부분도 다 움직일 수 있게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형 모드 되는 애는 제가 영상 올렸던 그 녀석은 그 메탈 파츠가 좀 들어갑니다. 이게 힘 받는 부분들은 좀 고정되게. 근데 이 녀석은 변형이 되는 게 아니니까 뭐 굳이 그런 게 들어갈 필요가 없고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한 1,500엔, 2,000원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많이 비용 줄였죠, 그죠? 800엔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모델러를 위해서는 이런 게 더 좋을 수 있죠. 발키리. 이 발키리는 영원한 우리들의 인기 아이템이죠. 2개 남았습니다. 이건 거기 우주전함 야마토. 그러니까 뭐 태국호 우리 뭐 만화도 옛날에 있었죠, 그죠? 근데 아니 우리 보통 탱크 개념하면은 무한 궤도가 돌아가는데 이 바퀴를 주르륵 이렇게 놔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구입했어요. 근데 이거 엄청 비인기 키트죠. 제가 막 중고장터에 내놓고 이렇게 안 팔려요, 이게 잘. 그래서 이게 지금 센샤 전차, 페트롤 전차라고 되어 있고 뭐, 야마토여 영원히 영원하라 이렇게 문구도 있나요? 근데 탱크 이런 개념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서 뭐 개성이 많아가지고 제가 구입한 거고 완성 후의 모습.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나는 이제 모터라이즈 탱크를 한번 만들어 볼까. 모터 어떻게 좀 박아가지고 모터를 기어박스를 여기에 넣고 뭐 이렇게 뭐 샤프트 드라이버 샤프트 이런 거 빼가지고 뭐 바퀴 한 2개만 돌려주면은 갈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획을 했는데 사고 나서 제가 그 기대는 접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기어박스 넣을 자리도 안 나오겠죠, 그죠? 근데 키트 설명을 드리자면은 폴리파츠도 넣어놨어요. 이게 동력선이죠, 그죠? 그리고 투톤 컬러에다가 여기 그 바퀴 트레드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나름 공들인 녀석이고 뭐 완전히 민자는 아니고 이런데도 지금 패널 라인 같은 것도 좀 박아주고 뭐 저기 만들어 놓으면은 좀 볼만한 녀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모터라이즈는 힘들겠다. 너무 작아가지고. 만약에 제가 뭐 어디 꽂혀가지고 미친듯이 한번 덤비면은 모를까. 500엔 가격은 비싼 건 아니죠. 꽤 옛날 거죠, 그죠? 만세만큼. 라스트입니다. 아, 이건 야, 이건 진짜 아시죠? 블록헤드 85년인가 6년인가 제가 시골 살 때 이제 그 우리 아마 친형이 사왔겠죠, 그죠? 제가 뭐 읍내까지 나가서 살 건 아니고 이제 아카데미 200원짜리인가 블록헤드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만들고 정말 제가 오래도록 껌딱지처럼 주머니에 넣어 다녔죠. 그 블록헤드는 헤드가 정말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강력한 헤드였죠. 왜? 여기 포가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대포가 달려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 요런 것들에 꽂히면은 함선 모형으로 이렇게 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함선에 이렇게 터렛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포탑들이 많이 달려 있으니까 요거 좋아하시면은 이제 함선 프라모델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그런데 뭐 다시 뒤로 돌아가서 그 아카데미께 이 강렬한 레드에 강력한 이런 헤드 모습 그리고 덩치들이 있어가지고 저 블록헤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 블록헤드 고정 키트는 뭐 지금 거의 사실상 뭐 구하기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아카데미 것도 그렇고 그 아카데미급의 원판이 되는 그런 소형 프라들도 거의 안 보여가지고 요건 중형입니다. 대형은 1대485 나와요. 1대7은 중형인데
중형만 돼도 이게 손맛도 보고 감상하기에는 충분하죠, 그죠? 뭐 나름 브로그 헤드에 대한 추억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800엔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조금 이것도 이게 또 80년대에 보면은 또 꼭 반다이뿐만 아니라 이게 한정판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야, 레드 아니고 짙은 레드 느낌이네요. 채도가 낮고, 그러니까 머리 쓴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거기 1대100 반다이 자쿠처럼 그렇게 화사한 붉은색이면은 무게감이나 묵직감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4000원색을 이렇게 뽑았나 봅니다. 일단 7이 스케일인데도 꽤 사이즈가 큽니다. 7이 스케일로는 저기 아주 옛날에 찍었던 그 소년과학 교재에서 나왔던 거기 다그람 있죠. 그게 7인데 그 다그람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네요. 물론 이게 지금 이게 다카라 같은데, 다카라에서 다그람도 나왔습니다. 똥권이 있어가지고 그 로버트도 나왔죠, 그죠? 어차피 이제 다그람 만화 시리즈니까 블록헤드가 나오는 것도 같은 거죠, 그죠? 손도 몇 가지 스타일이 있고, 이제 뭐 총을 잡은 스타일도 있고, 그리고 헤드에, 야, 이게 좋네요, 그죠? 크기가 일단 커질수록 이제 이렇게 피규어가 포함이 되고, 헤드에 탑승되는 그 피규어, 그리고 이제 서 있는 전신 피규어가 다 들어가 있는, 디테일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름 괜찮네요, 이 정도면. 그죠? 고전인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헤드의 포탑도 이제 이렇게 다 별도 파츠로 되어 있고, 바로 지금 만들고 싶은데요, 이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찾는 게 있죠. 클리어 파츠가 있어야죠. 블록 헤드는 다그람처럼 헤드에 이제 대원이 탑승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클리어 파츠 있네. 와, 생생하게 살아 있고 폴리 파츠 다 있고, 멋있다. 요것만 회색으로 해줬는데 설정색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정 때문에 이게 투톤으로 가야 되는구나. 회색이 있구나. 레드의 회색. 설정까지 맞췄고, 아니, 이 부분은 좀 아쉽네. 이 부분 레드가 돼야 되는데, 다리는. 그래야 밸런스가 맞는데. 이거는 좀 못 맞췄네요. 회색이고. 톱자체 보이고, 설명서에 여기다 컬러 가이드 있습니다. 도색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피규어 2가지 도색료도 있고, 약간 한정판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반적인 버전에서 이렇게 많이 넣었다 자료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와, 이게 뭡니까 이것도. 전장에서 방치된 겁니까 이게? 전투 후에 대원은 지금 어디 화장실에 갔을 수도 있고, 그죠? 아무튼 기체가 지금 다그란 기체가 딱 이렇게 딱 주저앉아 있는 모습인데, 전쟁의 잔혹함, 절망, 그 누구도 승자가 없는 게임, 아무튼 부정적이고 그런 것들을 많이 또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게 극장판 영화 포스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쪽 애니 사정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 말이 안 나오네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또 저기 다그람 사고 싶네요. 뒷면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아마 우리 또 저 동년배 분들은 아카데미 여기 블록헤드를 아마 또 사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요건 또 반가우실 것 같네요, 그죠? 로봇 키트들도 좀 만들어 가지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좀 많이 못 보여드려 가지고 좀 아쉽네요. 지금 이게 그 프라임 모델 소장품 리뷰 1시간 넘게 찍은 건 잘 없는데, 제가 지금 1시간 한 20분 정도 달렸습니다. 기니까 뭐 주무실 때 틀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라디오처럼 들으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품 키트를 다양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아시는 키트들 위주로 이렇게 또 추억도 음미하고, 또 몰랐던 키트들은 저런 키트들도 있었구나, 그렇게 또 알아가는 재미 또 이렇게 솔솔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똑똑한 키트들 또 그리고 만드는 영상 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